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네요. 네, 하나는 이게 조류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네, 자폭 드론에 의한, 그러니까 새 모양을 한 자폭 드론에 의해서 네. 테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안공항하고 관련된 것이 광주 군공항을 이동하려고 했거든요. 네. 무안공항으로. 네, 이 부분이 옮기게 되면 중국하고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중간에 보면 네, 거기 비행기에서 이게 이제 MBC에서 보도한 건데 네. 거기 보면 저기 폭발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새하고 부딪혔다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장면이.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두 분이 이제 승무원이 생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거기 내뱉은 말 돼 있어요. 폭발하는 굉음과 함께 심한 연기가 났다. 예, 요것을 이제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에 노출된 탄핵 관련 8.17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대부분이 이거를 가지고서 뭐 대북 이것만 얘기하는데 8.17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예, 다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 애도기간인데 네, 그럼 국가 애도기간인데 체포영장을 어떻게 신청하고 또 이 최대행 심총장을 입건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거 지금 반란행위죠. 네, 그러니까 거기 7일간 국가애도기간 무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최권한대행이 네, 그런데 요거에 딱 바로 그것도 밤 12시에 요거를 청구를 해서 그것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이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네, 그거를 서부지법 그러니까 서부지법 아시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헌재 재판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네. 그래가지고서 헌재 대행을 탄핵까지 했던 그 두 명이 다 서부지법이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의도된 작전하고 있는 반란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 예,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자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갑자기 무안에 가가지고 뭐 눈물을 찔거리면서 이렇게 폼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사고를 쳐놓고는. 네, 결국엔 이 사고라고 하는 게 무안군수하고 그 다음에 무안의회 그리고 전남도 이런 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12월 8일부터 운항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제목을 조류 충돌로 엔진 폭발 퀘스천 마크 이렇게 달았어요? 조류형 자폭 드론에 의한 테러 아닌가 이렇게 제목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것이 이제 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각이 되면 네,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탄핵의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네, 12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안이라고 하는 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 쪽에다가 이걸 타켓을 옮기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무안 군공항을 막기 위한 건데 이자들이 지금 혼선을 빚어가지고 무안으로 했다가 제주항공으로 급손해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그 화면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무안공사 참사인데 왜 갑자기 제주항공사고로 바뀌었냐. 특히 이게 이제 경향신문 이게 큰 게 경향신문 보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 여객 참사를 무안공항 사고로 불렀다. 회사 책임을 지역 혐오로 덮으려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향신문에서.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유튜브에 연합뉴스 똑같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그 밑에
MBC도 역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이런 식으로 뉴스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예. 그러니까 거기 옆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망 179명 제주항공 참사. 네. 다 이 무안인 거를 갑자기 빠졌어요. 무안공항이라는 네. 게.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무안공항을 12월 7일 날 해가지고 12월 8일부터 17년 동안 안 했던 이 국제노선 재개를 네. 이것이 책임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화살이 민주당과 따블당하고 이재명 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쪽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아래쪽에 보면 국민일보 쿠키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4년 8월 7일입니다. 네. 대구 코로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대구 코로나 환자 한 달 새. 이건 물론 대구 코로나 환자 이러지만 이전에도 지난번에 2020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대구 코로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왜 그러면은 대구 코로나라고 했던 인간들이 왜 무안공항을 빼고 제주항공으로 바꾸냐?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네. 자, 거기 보면 조류통 충돌로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요. 엔진 폭발로 조류 엔진 충돌해서 엔진 폭발로 조류형 자폭 드론으로 보시는군요. 저는 이게 자폭 드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두 개는 얘기했잖아요. 네. 사고항공기가 착륙 전 무안공항 접근 당시에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한 화염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랬고 생존 승무원은 폭발하는 굉음을 들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거예요. 거기 2024년 8월 19일 일입니다. 네. 깜짝 같다 이거. 중국군에서 진짜 같은 날개짓을 하는 스텔스 비둘기 로봇을 실제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아하, 예. 실제로 투입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그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비둘기 모양.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손으로 딱 잡아서 네. 아주 작은 비둘기 모양으로.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이거는 매 모양을 하고 있는 거. 그러네요. 이런 것이 지금 실전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거기에 조류형 생체 모방 자폭 드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거기 댓글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주문도 했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 첫 번째 장면은 이걸 날리는 겁니다. 예. 지금 날리려고 하죠. 예. 그래서 손에서 떠나가지고서 이게 새처럼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차례로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니까 이건 바로 이쪽에 주목을 해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조사해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가능성을요. 네네. 주변에 CCTV 면밀히 봐야 CCTV 가지고 되나? 이게 레이더 관저에 안 잡히나? 안 잡히죠. 잘 이게 너무 작아서. 너무 잘 안 잡히죠. 아이고, 야, 이걸 노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혹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 동영상 MBC의 무한 참사 영상 예. 요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화면대로 나간 겁니다. 예. 거기서 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왼쪽에 이제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저 끄트머리에서 아래쪽 동체 착륙할 시작부터 마지막 충돌 때까지 쫙 일련의 과정을 네. 아주 착오도 없이 흔들림 없이 쫙 촬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찍으려고 하면 이 철조망 밖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찍으려고 하면 이 고성능의 이 촬영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예. 그것을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를 신윤균 국방TV에서 아주 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 저기 갯벌 뭐 낙지 뭐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 공항 항구 여기 기둥 같은 데에 쓰여 있는 거. 네. 요걸 저기 딱 잡았어요. 여기 네. 저 신윤규 국방TV에서. 네. 이게
그 다른 쪽에서 찍었다. 네. 여기 보면 그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 시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1차 착륙 시도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졌다. 네. 무한 참사 영상이 제보된 건지 네. 아니면은 MBC에서 이걸 다 기획 촬영한 건지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아주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는 송재원 사회부 이랬어요. 네. 이것이 뒤에 가서는 말이 바뀝니다. 음.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아, 그리고 인터뷰까지 해요. 그러네. 예. 김남욱에. 네.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는 거죠. 음. 그런데 처음에서 출발할 때 하고 마지막에 부딪힐 때까지 네. 아주 정밀하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찍으려고 하면 멀리서 찍어야 되거든요. 네. 철종은 밖에서니까. 네. 이거는 고성능의 촬영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당시에는 송재원 사회부 했어요. 네. 근데 뒤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보시죠. 네. 다음 장을 보십시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그 주변의 그 지도입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면 문제의 동영상 815번 도로 주변 공항 이 화면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무안국제 이게 공항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식당이 있는데 가운데 주변에 네. 식당이 한 개 있어요. 네. 여기서 찍은 게 돼야 여기 해명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로에 한 명은 생존된 채 구조 이게 시작이거든요. 네. 거기에 여기 저 깃발 여기 기둥이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저 멀리로 관제탑이 보이죠. 네. 이게 여기 중앙 부분거든요. 네.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 착륙 중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요 뒷부분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각 돌아가는 거는 이 각도로 볼 때 이 촬영 추정되는 것은 815 국번도로, 815 도로. 815 도로가 그 중앙에 쫙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815 도로의 중앙 지점에 있는 건물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식사 중에 뭐 궁강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가지고 촬영했다. 옥상에서 뭐 촬영했다 이렇게 제보자가 그랬다는 건데.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문 촬영팀이 미리 위치를 딱 잡았습니다. 아. 잡고 동체 착륙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능 카메라를 딱 삼각대 고정해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신윤균 TV에서 국방 TV에서는 이거를 그 옆에 골프장에서 찍었다고 추정을 해요. 예. 그리 되면 이게 한쪽에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은 그 무안국제공항의 끄트머리 부분, 충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어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중앙에서 찍어 이런 게 나옵니다. 동영상이.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MBC에서 자기들이 보도한 거하고 제보됐다고 뒤에 가갖고 해명한 거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제보된 영상으로 돌려가지고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아,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조금 아까 이제 817하고 네. 815하고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1초 정도 방송된 겁니다. 예, 29일 날. 무항공항 사고 방송 중에 노출된 탄핵 817에 대한 건데 여기에 암시가 다 돼 있다는 거죠. 지령문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암호문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 흔적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촬영하는 팀이 MBC에서 요거를 이제 넣으면서 탄핵 관련이라는 거하고 817이라는 거 두 개를 했는데 네. 이 817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얘기들을 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북한의 공작 지령문이 817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 이거는 북한의 대남 지령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네. 그런데 저는 또 그것 외에 중국의 CH-817 요거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는 예, 겁니다. 뭐요? 중국의 CH-817 그건 뭐예요?
거기에 왼쪽에 아니 네.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주하이 에어소에서 전시된 미니 공격용 드론 CH-817 모형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거기 저 중간에 들어있는 거 이게 CH-817이에요. 예. 요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새 모양을 한 것이 조류 형상의 자폭 드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 그래서 이게 이제 21년도에 이제 주하이 에어쇼 중국에서 이게 전시된 거거든요. 네. 그걸 연합뉴스에서 보도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허, 예. 그것을 당일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이 댓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주문도 받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하, 야하,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왜 광북이라는 말이 떴을까? 네. 탄핵 관련은 8.17이 북한 공작 지령일 수도 있고 네. 중국의 CH-817이라고도 아는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유튜버 뭐 신영근 쪽에서는 이게 이제 도로가 8.15 도로니까 도로명이 8.15더라고요. 예. 예예 그러면 그 옆에가 막 8.17도 아니겠나 예. 식당이 8.17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자폭 드론이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광복이라는 말을 썼을까? 광복하면 8.15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거를 딱 저 촬영하는 위치를 만들 때 네. 잡을 때 8.15 이 도로에서 가까운 어떤 위치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그 위치 거기에서 이거를 촬영해야 되겠다라는 지네들끼리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아까 첫머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왜 이건가?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강정 해군기지 반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주목할 것이 2008년도 일제가 욕심낸 무한공항 네. 미군이 노린다. 이게 오마이뉴스의 2008년 11월 17일자 보도예요. 네. 무한공항을 미군이 노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똑같은 오마이뉴스인데 2008년도에는 광주 군용비행장 모한 이전 계획 주민들과 마찰 예상 이게 강정 해군기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뒤에 2020 작년 12월 17일 작년에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군공항, 민간공항, 무한이전 합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합의를 작년에 해놓고 이것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은 뭐 엿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항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활주로를. 활주로를 연장하기로 하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이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전남도 무안의회 무안군청에서 아주 이거를 급박하게 서둘러서 크리스마스 이걸 특수를 노리고 이거를 이 여행사한테 이거를 모집을 해가지고 전세기를 만든 겁니다. 제주항공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고 무안공항 반대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게 진행된 것을 마지막 장면 다음 장에서 보시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를 보면 강정 해군기지하고 무안군공항 군사적 가치 이걸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똑같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위에는 왼쪽에는 해군기지 결사반대고 예.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광주 민간공항 이거 필요 없다. 예. 군공항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운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강정 해군기지의 군사적인 그 중요성입니다. 예.
강정 해군기지 위치로 딱 볼 때에 딱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일 데네요. 네. 너무나 중요한 위치죠. 네. 그래서 이여도에서도 물론 이여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도 금방 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안군공항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미군 네. 비행기들이 주로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하거든요. 예. 이것을 그런데 이제 광주 군공항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광주 공항보다는 아래쪽에 내려와 무안 쪽으로 옮겨야 이게 군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2008년도에 무슨 얘기냐, 광주 전남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서 광주 군용 비행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제주, 목포, 무안, 군산, 오산, 평택과 맞물려서 서해안 MD 네. 그러니까 대중국 봉쇄와 선제 공격을 위한 전초 기지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거를 지네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고 네. 우리가 중국의 그 확장 팽창을 막는 쪽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막아가지고서 하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무안 군공항, 예. 민관 군공항, 민관 독학공항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가 유사시에 무안에서 아주 중요한 작전이 가능해진다. 아, 그러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건 이제 종중 세력들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해당 그 비행기가 요 2박 3일 동안에 최고 먼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베이징에서 출발해요. 하하. 베이징에서 출발해가 몇 개의 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리하게 했다가 타이페이 예. 타이페이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타이페이에서 정비를 할 때에 28분인가 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뭔가 이것들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따라서 모종의 그런 흐름들이 다 잡혔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이고. 야, 제가 예. 뭐 저는 이 나름대로 추정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수사 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김성긴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하고 또 다른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도 또 이상화 되는 게 많으니까, 하여튼,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상하죠? 잘 조사해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괜히 그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만 정신 빠져가지고 이런 거 어물어물 속전속결로 장례식 끝내고 뭐 어물어물 이거 덮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지금 빨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건 가지고는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요. 조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